네,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우리 10월 초에 막 여러분들이 공포에 떨었던 구간은 지나갔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박스권 시장은 단기적인 하락 구간만 시장에 대한 파악 내지는 판단 내지는 대처 이게 중요하고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종목으로 집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해당 구간 2,900대는 절대로 추격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주식을 이제 제가 애초에 현금 한 20-30%를 9월에 좀 만들어 두시자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다 사시면 되겠다. 그냥 남김없이 사시고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알아서 반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시장 지수는 뭐 그렇게 예상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세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위험 흐름은 지금 신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제가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2주 전이었나요? 쭉 한번 판단을 해드렸죠. 위험 요인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유가 여전히 80불대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을 오히려 러시아에서 생산을 해준다고 했는데 5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그린플레이션 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게 사실 병목 현상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서 오는 인플레에서 그린플레이션까지 좀 강화가 돼주면서 물가가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 물가가 뭐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닌데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이나 내지는 이제 전술적인 판단을 좀 하시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이 조금만 괜찮으면 뭐 또 다 좋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시장 자체를 뭐 되게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진 않고 미증시는 의아하실 거 없어요. 제가 이전에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다. 미국은 고점을 한번 넘어가는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이 신고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그냥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또한 여기도 어느 정도 박스의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가 일목균형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네요. 이걸 좀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은 미증시가 이평도 하나도 없네. 자 그냥 뭐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미국도 지금 보면은 터치가 잘 안 되네. 얘네들도 왜 이래? 잠깐만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잘 됐는데 펜슬이 안 되네요. 마우스로 해야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러면 오히려 더 잘 보이겠네.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오던 라인이 직선으로 봅시다. 이렇게 뭔가 오늘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자, 이걸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던 라인이 하나 깨졌죠. 이 라인이 잘 안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좀 더 굵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라인이 지금 살짝 깨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이나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뭐 밸류에이션 분석 내지는 체크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2개월 추정이익 기준으로 S&P 500 PER 20배예요. 20배. 실적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이 시세 차이가 상당히 심해져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도 뭐 올해 연내 움직임 내지는 작년과 같은 흐름이 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나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한 시세에 국한되고 있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시장의 상승은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상방 포지션 내지는 추가 상승 구조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별 움직임 이런 것 같고 우리도 그 양상이 저는 되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장 자체는 지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장 지수 반등 근데 좀 더 나온다고 봐요. 시장 지수가 중요하진 않은데 시장 지수 반등 폭은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패턴만 보더라도 최소한 이번 주 중에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종합지수가 520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모양으로 봐서는 이거 중심 라인이 한 3120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은 박스 이제 상단권까지 가거든요. 여기가 이제 상단이거든요. 여기 딱 중간값이 한 3120 정도 되는 거고, 여기 중간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 이상 상단까지 진행이 되느냐를 뭐 확인하는 정도? 저는 가든 안 가든 별 상관없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냥 종목들 매매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거지, 지수가 이 상단을 가든 못 가든 그냥 시장은 그냥 박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분석이 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박스권은 밑에 있으면은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걱정이 지배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박스장이 이렇게, 제 애초에 예상이 이렇게 박스였잖아요. 여기 있을 때도 저는 이 밑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려왔는데, 그러면 중간값이 여기에요. 그럼 이 상단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흥분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 박스권이라고 제가 여기서부터 박스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여기 넘어갈 때 흥분하면 안 된다. 박스권이다.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만큼 여기 있을 때도 이 하단이 2,900 근처까지 나오니까 3,000 정도 됐을 때부터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900대 갔을 때는 절대 팔면 안 되고 다 사도 된다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지수 전략으로는 이제 3,100 넘어가면 상단인데, 이게 상단 가면 어떻게 되냐, 상단 가면 왠지 또 갈 것 같거든요. 상단 가면 원래 또 갈 것 같은 게 시장 박스의 전형적인 구조라서 저는 3,120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일단 1단계 미션인 것 같아요. 거기가 넘어가면 이제 상단까지 가는 거니까, 상단까지 가는 거면은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시장이 그래도 나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 그러면은 그때까지 여러분들 뭐 회복 수익 계속 내시면, 뭐 손해 보신 분들은 회복하시면 되고, 손해 크게 안 보고 이번에 오히려 전환점에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계속 하시면 된다. 그런 정도로 판단합니다. 아직은 바로 내려갈 구조는 아니니까 좀 더 이제 반등을 보시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위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현금화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말끔하게 안 끝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채금리를 주식시장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최근에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건 1.7% 이하에 있을 때 얘기예요. 미국 채금리가 1.7, 특히나 이제 2%를 터치하는 수준까지 만약에 움직여 버리면 그거는 테이퍼링이 아니라 금리 인상 트러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년 6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분석은 없었어요. 이런 정도의 확률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부담, 그리고 연준의 정책적인 압박이 커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더라도 마냥 상승할 수 있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니 뭐 김동현은 나와가지고 좋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좀 안 좋을 때는 사라 그러고, 뭐냐 도대체. 그게 박스권입니다, 여러분. 박스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을 때 같이 흥분하고, 나쁠 때 같이 두려워하면은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하고 최악이 되죠. 그래서 현재는 저는 경제 전망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되지 못하고 있고, 물론 우리 시장은 지금 2,900대가 이 2,900선이 12개월 추정 기준 EPS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10배. 사실 나중에 다시 떨어져도 여기 오면 또 매수고요. 혹은 만약에 뭔가 뭐 금리 인상 우려 등등으로 시장이 덜커덕거리면은 이 이하는 적극 매수예요. 그래서 장 자체가 하락장으로 간다 이런 관점은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요건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익 전망과 기업들의 경기 전망,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상향돼야지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추정 이익이, 제가 항상 주가는 늘 설명드리잖아요. 이익과 PER의 배수다. 곱으로 정해진다. 즉 PER은 유동성이 얼마나 강해지느냐, 성장 비율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이고, PER은 말 그대로 실적이에요. 실적이
더 좋아지는 흐름들이 되거나 혹은 돈이 더 강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약해졌잖아요. 금리 인상까지 하게 되면 유동성 더 약해지거든요. 그럼 PER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지금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구조가 되면은 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어려워요. 그럼 미국도 지금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지만 또 피크아웃 논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상태에서 훨훨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초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박스권이라고 얘기한 4월달, 5월달부터 지금은 종목으로 가야 되고 저는 지금도 친환경 관련 섹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신고가로 매매를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원전주도 지금 이익 실현 얼마 전에 단시간에 20%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 엔터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엔터주 보셔야 된다고. 엔터주도 지금 아주 단기적으로 고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뭐 지수가 뭐 3,300을 가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제가 올해 3, 4월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3, 4월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은 이 박스권은 지수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게 고정관념하고 좀 다른 거죠. 보통 다른 사람들 박스권 제가 지금 지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팔아야 되고 여기서 사시면 되고 올라오면 다시 약간의 현금화가 필요할 수 있다. 이건 시장 전략이에요. 마켓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종목을 이건 이제 초보자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걸 사야 되니까. 그게 답이잖아요. 시장이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시황으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린다면 당분간 별 재미없답니다.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뭐 하반기 이제 좋다, 연말 좋다, 뭐 내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연말도 내년도 별 볼 일 없다 쪽입니다. 그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차별적인 지금 뭐 원전 관련주 이번에 움직이고 있는 엔터주 그리고 지난달까지 2차 전지 그리고 뭐 수소주 이런 거 정확하게 탁탁 타겟팅 해가지고 조준 사격할 수 있는 정도의 이건 테크니컬한 매매 스킬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장기 이런 거 해갖고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은 아이고 당분간 별 재미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편할 거예요. 뭐 물려 계신 분들 우량한 종목들 뭐 그냥 갖고 갈 만한 종목들이다 그러면은 시간 널널하게 보셔야 돼요. 급하게 뭐 연말이면 회복하지 않을까 연초면 회복하지 않을까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별다른 달라지는 거 없다. 지수 한 3,100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가본들 뭐 시장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올라온다고 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박스권 기존 페이스대로 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들로 바로 갑시다. 종목들 업종 섹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관심 없는 종목 이제 얘기 안 하겠다고. 너무 박한 얘기인데 그래서 반도체 정도는 언급을 해드릴게요. 의견에 제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하이닉스 최근에 좀 올라오니까 반도체 소부장 애들도 반등 나오죠. 참 다행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너무나 힘든 분들이 반도체 쪽에서 많은데 좀 다행이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시장 반등이 나오면 지수가 반등하려면 반도체 안 올라오면 반등이 안 돼요. 근데 금융주가 괜찮아서 지금 체감이 대형주 체감 정말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주가 약간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반도체, 바이오 이런 그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큰 종목들이 슬금슬금 반등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는데 목표 크게 잡으면 안 돼요. 반도체도 지금 뭐 대만에서 지진 나서 TSMC가 생산 차질 일부 있어서 뭐 반도체 최근에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될지도 모른다. 사실 반도체 그게 숙제긴 해요. 반도체는 이 설비 투자를 역사이클로 타거든요. 그게 공급이 확대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반도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고정 비용이 워낙 비용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에 따라서 마진 변동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원청사들이 마진이 안 나오면은 장비 부품사들 다 압박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진할 때 반도체 소부장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해서 한
반등이 10% 이상 나왔죠. 9만 원 초반 9만 1,000원 찍고 올라왔으니까 한 10% 반등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 같고 오히려 스팟 시장에서는 뭐 마이크론 공급에 대한 반영 안 하고 있어요. 스팟 시세 계속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수가 반등하고 9만이니까 반등 나올만 해요. 당분간 반등 나올만 하고 근데 반도체주가 다시 주도주 되고 본격적인 상승하려면 좀 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반기는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니까 뭐 주력으로 가시는 거는 앞으로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손실폭이 그리 크지 않은 분들은 반등 시에 오히려 매도를 한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네이버의 움직임이 조금 단기적으로 괜찮아요. 네이버 국감도 끝나고 해서 카카오는 저는 현 시점에서 별로 권하지 않는데 오히려 네이버 같은 애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반등 나와버리면 시장 지수 뭐 3,100 가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지수가 3,100 이상 가버리면 그럼 이제 반등 또 시장 박스 상단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체감적으로 별로 득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식의 그리고 또 하나 밸류에이션 이야기하면서 철강주, 화학주 이런 거 여러분들이 미련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철강, 화학주 화학에 친환경 관련한 어떤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화학주들은 예외입니다. 효성첨단, 롯데정밀, 유니드 뭐 이런 주식들은 해야죠. 고롱, 인더 이런 주식들은 당연히 지금도 열심히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시클리컬한 관점에서 철강, 화학, 기계, 건설 뭐 저는 건설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구전통 주식들 저는 지금 굳이 매매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간을 내년 하반기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선이 있어서 뭐 건설 쪽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것 정도야 이슈 트레이딩이고 구조적인 이익 개선이 얘네들이 저는 쉽게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이 공동부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공동부유는 뭐예요? 중국이 분배를 하겠다. 시진핑 3기의 이 아젠다 자체를 분배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분배로 가겠다는데 시클리컬 하면 어떡합니까? 중국이 분배로 가겠다는데 성장이 아니라 내수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경기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 뼈 아팠던 그 소외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겪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박스에 이미 들어가 있고 내년도의 시장이 어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부터 저는 경기주가 간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금리를 오히려 미국이 올릴 수 있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히려 경기주들 좀 답답하지 않을까. 반도체도 저는 경기 사이클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뭐 4차 산업 성장, 뭐 데이터 센터 성장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반도체도 똑같이 경기주로 놓고 있어서 지금 경기주 볼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경기가 아주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고 뭐 중국 공동부유한다고 하고 있고 성장률이 6%대에서 미국이 6%대에서 5%대 낮아지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하는 건 좀 오버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기저효과가 마무리가 됐을 때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경기가 마치 리오프닝 되면은 엄청나게 좋을 것처럼 다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 있다. 보복 소비는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고용과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속해서 지금 리오프닝이 약간 다른 식으로 조금씩 밀려 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공동부유라고 고도 생산 내지는 성장이 아니라 중국이 4%대 숫자를 봤잖아요. 성장률 숫자를. 그러니까 저성장 구조가 돼서 오히려 중국이 내수 위주의 분배로 간다면은 이 시클리컬 쪽이 과연 좋겠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인 친환경이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공장에서 뭐 물건 찍어가지고 파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어떤 코로나 국면에 강화된 이런 한국의 컨텐츠에 대한 어떤 무형적 가치 이런 것들을 돈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주식시장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주식시장에서 성장주, 가치주 얘기하는 건 난 제일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가치주는 주식시장에선 항상 찬밥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막 힘들 때 PBR 찾는 거예요. 왜? 어디서 바닥이냐를 찾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찾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닥을 찾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인생이 힘듭니다. 부동산의 개념처럼 주식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그 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은 뭘 하는 거예요?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대상이에요. 주식은 영업활동을 하는 대상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잘 벌 거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바로 이익 성장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공장의 가치,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 공장에 가지고 있는 기계 설비의 가치가 아니고 그걸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수 있는 산업에 돈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시세가 그걸 투영하는 것이고 원자력, 전력난 때문에 수소는 멀어요. 수소는 아직 한참 멀어요. 풍력, 태양광, 수소로 당장의 전력난 해소를 못해요. 탈원전이 아니라 다시 원전으로 슬슬 간다? 원전주가 튀어 올라가죠. 근데 친환경 쪽에 대한 탈석탄은 해야 됩니다. 탈석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야? 원자력, LNG 발전, LNG 주식 또 뜨는 거예요.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가 3,100가냐 이거 알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주간은 시장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장 괜찮으니까 종목 집중하셔야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현재 시점에서 JYP 같은 거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JYP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본도 이제 왜 JYP가 이렇게 빨리 뜹니까? 일본이 물론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투명해 보이지도 않지만 자오간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딱 이야기했죠. 일본이 JYP가 일본 향이 강하다. 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메타버스. 제페토의 지분을 스노우 네이버가 한 80%대 후반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아주 작은 비중이지만 YG랑 JYP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타버스에 연결되는 링크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한전기술 같은 지금 한전기술 사실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참고 삼아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조금 지금 여러분들 시장 박스권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여러분 30% 올랐습니다. 아니 50% 올랐습니다. 50%. 여기서부터 따지면 70% 올라왔어요. 70%. 10월 저점 대비해서 70% 올라왔어요. 이런 시장에서 무슨 지수 보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지금 가장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다면 이쪽이 이런 종목들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셔야 되는 거고 이걸 못하는 분들이 이제 중장기 하시는 건데 사실 이걸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뭐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난 저런 주식을 못하겠다. 그러면 남의 상승 다른 주식에 그렇게 급등을 부러워하지 말고 박스권장이니까 당분간 힘들다. 뭐 아직은 쉽게 못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음을 비우세요. 정말로. 경기, 뭐 지수가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경기가 좋아져야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주식들은요, 저는 내년 2022년 상반기까지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들고 버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시간을 길게 뽑아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함부로 기대하셔가지고는 오히려 내 기대감 때문에 스스로 지쳐요. 이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엔터주 당분간 계속 좀 더 간다고 보고 생각하고 하시고요. 2차전지 소재주가 단기적으로 피크아웃이 좀 되는 모습인데 이제 뭐 LNF 에코프로 BM 꺾이면서 몇몇 뭐 대주나 뭐 일부 뭐 종목들 시세가 나오는데 큰 종목 꺾이면 작은 종목 갖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다. 수소, 풍력, 태양광 계속 보시고 원자력 LNG 지속 보시고 반도체 소부장이랑 바이오는 낙폭과대 순환 반등이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 박스니까 뭐 다음 주까지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매매 지속적으로 회복하시고 신규 수익 내시는 분들은 이런 신성장주 계속해서 공략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 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